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효성그룹 생산 기술직 지원자인데요. 그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약간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곳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효성그룹은요, 1962년도에 창업을 한, 그럼 벌써 역사가 55년이나,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하기보다는요, 섬유의 원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타이어에 그 재료로 들어가는 어떤 고무들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ATM 기계 중에 효성에서 만든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만든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아마 은행에 가보시면 ATM 기계 중에서 네. 효성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룹입니다. 세상에, 그런지 몰랐네요. 네, 아무래도 대중들이 소비하는 상품보다 네. 산업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대중성은 적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 효성그룹의 경우에는 제1외국어 우수자를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외국의 타이어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 어디 있죠? 미쉐린.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 알려드렸어요. 미쉐린, 미쉐린. 뭐 구디어 또는 구디어. 브리짓 존슨 같은 맞아요. 그것도 유명해요. 예,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타이어 회사에 원자재를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어가 우대가 되고 또 이제 제2외국어가 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효성그룹이 어떤 나라에 진출해 있나 살펴보고 그 해당 언어를 좀 미리 공부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외에 인재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글로벌 인재예요. 예, 글로벌.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걸 큰 모토로 하나 이제 두고요. 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 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바로 이 중공업 계열사의 생산직 기술직입니다. 네.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 될까요? 생산 기술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실제 제품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금 장비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네. 얘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보는 것들이고 네. 또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공정이 들어가면 될까, 어떠한 기술력을 보강하면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요 직군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전문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문 지식 플러스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활용을 하고 어딘가에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력까지도 이제 필요로 되는 네. 그러한 직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해당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야구 관람,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네요. 게임까지. 네. 전공은 기계 시스템 공학과. 학점이 3.95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공 평점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네. 3.84. 이것도 굉장히 거예요? 높아요. 네, 높은 편이죠. 네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80점, 네. 토익 스피킹이 130이라고 합니다. 어, 자격증은요, 네. 한국 직무능력평가시험 코앱에서 B등급을 네. 맞았고요. 경력으로는 이마트에서 5개월간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 그리고 파브리라는 음식점에서 10개월간 서빙 및 매장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약간 이전에 보지 못한 자격증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공기업의 필수라는 그 국가직무, 그 NCS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직무능력평가. 네. 요거와는 좀 다른 걸로 보이는 건데 이게 멘트는 어떤 건가요? 우리 NCS의 N자는 내셔널인 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국가에서 네.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한국 직무능력평가 시험은요. 네. 한국의 어떤 산하기관에서 만든 거여서 NCS
S보다는 단계적으로 한 단계 아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조금 다른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측정하는 내용은요, 조직에서 얼마나 다른 구성원들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또 자료를 수집을 잘 하는지, 그 자료 수집한 거를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 실제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실용적인 부분을 체크해보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과가 그 총점 등급이 나와요. 총점 등급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각각 과목이 어떤 것들이 우월하고 어떤 것들이 조금 열등한지 이렇게 과목별로 점수들도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과목별 나는 특히 어떤 것에 있어서 높은 등급이 있다 이런 표시가 지금 없고요. 그리고 등급이 전체 총 등급이 B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B등급이면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에요. 예. A가 높은 거예요? S. S까지 S까지. 있어요. 네, S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S가 있고 A,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학 점수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효성그룹이 제2외국어 우수자를 좀 선호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시 멘토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지원자 프로필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특히 경력 부문을 보면은요, 생산 기술직이 지원한 것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들만 지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자소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를 좀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그룹 중공업 계열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성장 과정, 학창 시절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원자의 소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0.05를 3.96으로 바꾼 무모한 도전. 숫자가 나왔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대충 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일단 지원자의 소제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멘토님? 지금 소제목에서 0.05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그런데 정도면 알코올 농도인데. 면허 정지.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3.96을 보니까 왠지 학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든다는 거죠. 0.21 이하가 나올 수 있어요, 학점이? 저도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이 숫자의 표현을 보면은 어쨌든 뭔가 상승했다, 향상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모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 같으면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난 뭘 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실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남학생이다 보니까 학점이 이렇게 상승한 데는 보통 군대를 갔다 오면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05를 3.96으로 바꾼 무모한 도전. 대학에 입학한 뒤 정말 원 없이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면서 1년이란 시간을 보낸 후에 받은 1학년 성적표에 찍힌 학점은 0.05였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학하였을 때 저는 남들과 똑같은 시기에 졸업하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 4년 과정을 3년 안에 마치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모두 들으면서 무모함을 가지고 모르는 내용은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공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보는 즐거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흥미를 느끼며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학점을 올린 결과 지금의 학점은 3.96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언정 큰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느낀 저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을 통해 옮긴 저의 경험은 업무에 있어서 전력 PU 등 효성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술력 적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0.05라는 성적이 너무 신기해서 네. 사실 자기소개서 읽는 이들에게 이제 깊은 인상을 줄 아, 것 저 같은 처음 건 봤어요, 진짜. 맞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런 소재와 내용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멘토님?
0.05라는 성적이 너무 경이적이어서 기억에 나올 것 같다. 근데 전혀 장점이 되지 않아요. 1학년 때 만약에 성적이 이랬다 그러면 네.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냥 놀았다, 여기서 이런 그러니까 예, 그냥 놀았다 이거보다는 다른 거에 내가 뭐 좀 더 몰입을 하려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아쉽고 그리고 첫 문장의 결과가 나오면 더 좋거든요 우리가요. 네, 예. 두 가지로. 뭔가 좀 글을 쓸 때 네. 중요한 거를 앞에다가 써줘야지 인상에 더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때요? 대학에 입학한 뒤 정말 원 없이 놀았다라는 말보다는 네. 학점 0.05에서 3.96으로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그 결과를 조금 얘기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늘 반복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장기 목표의 중요성을 알았다. 또 꾸준히 실행을 한다. 이 정도로밖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는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러한 부분을 나는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할 건지 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직무와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매끄러운 연결이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지금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기 목표의 중요성과 실천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술력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직무를 조금 더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력이나 협업 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면 전공 지식일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전공 네. 지식. 네. 그래서 직무 분석을 조금 더 좀 깊게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2번 지원 직무 관련 자신이 갖춘 역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수강 과목, 교내 활동, 남다른 지식이나 재능 등. 네, 이 직무 관련 내용을 좀 묻고 있는데요. 네.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스스로 찾아보며 공부하다. 스스로 좀 찾아서. 뭔가 아무래도 명확하게 역량을 딱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드는데요. 그럼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무에 관련되고 구체적이고 좀 직접적인 걸 썼으면 좋겠는데 밑에 내용을 읽어봐야 알 것 같은 또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바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찾아보며 공부하다. 생산기술 업무는 단순히 품목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이윤 창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널리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외에 생산기술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스스로 찾고 공부하였고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 개선 업무를 파악하고자 제품 공학에 관련된 제품 제조 원가 추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재 비용 분석을 하고 실질 비용법의 적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 제조 공학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기 위해 생산 주기에 관한 효율적인 모델을 찾아보며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며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즉시 찾아보면서 추가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경험은 생산 기술 업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 직무와 관련한 지식 습득 노력을 적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식을 습득했는지는 좀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요, 소제목이 있고요, 스스로 찾아보며 공부한다. 그리고 한 달락 내용이 있고 1, 2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어떤가요? 예. 너무 많이 나눴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분량이.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외해도 되는 내용인 걸로 좀 네. 생각이 들고 자재 비용 분석이나 실질 비용법의 적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 정도는 기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물어봤던 교회 활동이나 남다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수강 과목을 적용한 예나 또는 그 수강 과목 이외에 습득한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점이 되는 지식 그 부분이 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생산기술직 지원자라 그런지 이제 첫 질문에서부터 생산성 향상이라는 단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맞게 좀 사용한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지원자가요, 그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직무에 관련된 단어로 써라. 네네. 또 질문에 있는 단어로 써라. 이러한 게 이제 약간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네. 지금 배우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장의 흐름을 깨서는 안 되고 또 읽는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네. 읽어지는 단어들로 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죠. 밤빵인데 왕밤빵 아세요? 왕밤빵. 왕밤빵. 네. 좀 이상한 아, 단어가 밤빵. 느낌 났어요. 생산성 향상.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Yeah. 그립다 그리워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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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그리워 왕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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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 사업부 또는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본인이 지원하는 사업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지원 동기와 해당 직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좀 묻고 있는데요. 직무는 물론 좀 업계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1번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2번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 네, 일단 지원 동기와 경쟁력 강화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소제목을 좀 썼는데 우리 멘토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원 동기에 대한 소제목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죠? 아, 그건 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일단 한 네.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제목만 읽어도 조금 의미가 전달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연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2014년부터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애로사항 및 기술 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같이 힘써주며 일반적인 거래 제한, 중단 등의 보복 행위를 일체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협업을 통해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공생협력을 통해 모두 다 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낸 회사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절감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력 상품인 전력 PU 이외에 ESS, HVDC 등 시장 개척에 순조로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생산 설비 라인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 참 어려운 게요. 이 신입 지원자들이 사실은 그 사업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뭐 방안을 기술하라 이러는 걸 말하는 것조차도 쓰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회사 측에서 하는 의도가 뭘까요, 선생님? 관심이죠. 관심. 예, 관심이에요. 실제 저 지원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 적용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고요. 네. 얼마나 우리 회사나 우리 산업군 또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네. 정도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왜 가끔 TV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보도가 되면 나라면 어떻게 할 텐데. 이런 거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관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답변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원 동기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공생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낸 회사라고 판단해서 나는 지원하게 되었다. 좀 약한데요. 귀사가 어떤 회사일 것 같아서 나는 지원을 했다. 귀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더 좋은 지원 동기는 이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나의 어떠한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 회사는 이런 회사지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특히 내가 너희 회사에서 이거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하고 조직이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개선 방안을 보면은 어떤 추세인지 네.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는 이 지원자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자, 네. 그런데 품질은 인정받기 위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개선 방안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 유지하는 방안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래의 지향적인 답변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효성그룹 중공업 생산기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네. 좀 과정에 집중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보통 보면은 어떻게, 어디서 이런 그 노력의 과정들이 그렇죠. 많이 생략이 네. 되었고 결과만 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읽는데 많은 것들을 읽었지만 와닿지 않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취미와 특기가 뭐 야구랑 스타크래프트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런 본인만의 이야기도 좀 살려서 좀 차별화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스타크래프트도 사실 굉장히 머리 싸움을 많이 해야 하는 아우, 게임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비유를 하면서 내가 효성에서 이렇게 키워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의견이에요. 네, 재한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작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글을 쓰실 때 반복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복하시는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찾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같은 단어를 반복하신다든가 찾는지. 그러게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도 자기가 이거 한번 보고 소리를 안 읽어봐서 그렇거든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약간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오늘 두 분 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네. 재환 씨는 정말 기본에 해당되는 예.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미 씨는 진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오늘 우리 보미 씨의 처방전 채택하고 싶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직무와 관련해서 학창 시절의 경험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마트라는 곳에서 5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생산기술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생산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또는 인간들이 원하는 기술들을 이게 모으고 집약시켜서 그걸 어떠한 기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의 전공이기도 하거니와 이마트라는 그런 큰 대규모 시스템에서 느껴지는 그런 컨베이어 시스템과 여러 가지 그 자급자족 또는 공급, 수급 시스템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원함 또는 이게 불편함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시식 코너가 너무 조그맣다. 시식을 많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생산 기술로 따진다면은 그만큼 그 시식 코너에 있는 그런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생산이 되지 못한 것이고 그쪽으로 많이 그 물량이 빠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네. 직무와 관련해서 이 친구는 학창 시절의 경험을 나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가 직무 기반,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직무에 관련된 관심도나 그에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친구가 생산기술직과 생산기술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를 보이는지 그게 경험에 묘사가 되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였었는데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재환 씨가 너무 잘해줬어요. 이마트를 갔더니 어차피 결국 기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쓰는데 만들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뭐 경험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이런 걸 우리가 꼬리 질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이제 바로 두 번째만 질문하니까 답변이 어버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식과 그래서 이제 생산 기술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재환 씨야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네. 이제 지원자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꼬리 질문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예상 질문이 있으면 예상 답변 내가 만들잖아요. 이 답변에서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질문을 할 거야. 그것까지도 계속 꼬리를 물어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진짜 이 직무 역량 면접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우리 있어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우리 질문해 보미 씨 주세요. 질문 드릴게요.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무래도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시장에 좀 위기가 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제3국 시장을 좀 더 개발하고 집중해서 체제를 개선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타이어나 이런 데는 원재료 생산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서 바로바로 재료를 생산해서 바로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함으로써 좀 원가 절감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저희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금 답변을 너무 잘해주신 게요. 완벽하네요.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의 어떠한 그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변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 활동 경험이 없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과 생활 위주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본 것 같은데 사실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대외 활동할 때 조금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멘토님? 근데 대외 활동이라는 거를 너무 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외 활동을 꼭 학교 밖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한 거는 이 친구가 얼마나 적극성이 있고 또 네. 많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 요즘 많이 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해요. 팀 발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 이 묘사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그러한 정도까지 내용도 하시네. 예, 자기소개서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팀 발표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먼저 이렇게 조금 나열을 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작년 2016년 채용 트렌드는 바로 직무 역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좀 특별히 눈에 띄는 트렌드가 있을까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해마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쵸.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갈 거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올해 좀 눈에 띄게 영어 성적을 기재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어요. 영어 성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점수 이상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낮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도 올해의 트렌드라고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공업 이 생산기술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술직이기 때문에 네. 기술에 대한 또는 전공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내가 학교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 수업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뭔지 전문 용어나 또 그 용어를 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기술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기본을 우선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효성그룹 중공업 생산기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